복잡하고 어려운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경제 플러스 시간입니다. 박연미 평론가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은 8월 기준으로 무려 997조 3,790억 원이 쌓여 있는 전 국민의 갯돈, 국민연금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두 가지 모수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연금개혁특위의 그 민간자문위원회는 국회에서 이른바 외주를 주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그런 기구이고요. 이쪽에서 제시한 숫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매월 회사와 내가 나눠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앞으로 어떻게 바꾸자는 뜻이냐. 1안과 2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 안은 지금 9%씩 내지만 13%까지 내는 돈을 좀 늘리자.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지금은 42.5%인데 저건 장차 40%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로 소득 대체율도 올리고 내는 돈도 늘리자. 그게 첫 번째 안이고요. 두 번째 안의 경우에는 내는 돈이 현행 9%에서 15%로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소득 대체율은 40%. 현재와 비교하면 소득 대체율이 좀 낮아지는 거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기로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더 내고 더 받을 거냐, 더 내고 현재와 같이 받을 거냐, 이 두 가지 아닙니다. 덜 내는 건 없네요. 덜 내는 건 없죠. 왜냐하면 지금 돈이 없어서 시작된 논의니까요. 그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쪽과 뭐 재정 안정을 좀 강화한 쪽이 좀 둘로 나뉜 것 같습니다. 그 앞서 정부가 5차 국민연금 종합 이렇게 숫자로만 보면 좀 이해가 잘 가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숫자로만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월급은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안, 처음 그 1안으로 계산을 한다면 월 소득 300만 원인 사람이 지금은 보험료를 한 27만 원 내고 있는데 13%로 내는 돈을 올린다라고 하면 이게 39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월에 부담하는 금액이 12만 원 증가하는 거죠. 회사하고 나하고 반씩 나눠낸다고 해도 자부담이 거의 2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전에 그 더 내고 더 받는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 15%로 보험료율을 올린다라고 하면 월급이 300만 원인데 월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45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물론 회사 다닌다면 회사와 반씩 나눠서 내겠지만 자부담이 역시 20만 원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관건은 왜 이만큼을 내야 하는지 국민들을 친절하게 설득하는 그 과정이 될 겁니다. 앞서 정부가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번 자문위의 발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정부가 내놓았던 안은 그러니까 정부가 외주를 줘서 얻어낸 안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건 국회 외주 사안이었는데요. 정부가 처음에 받아 놓았던 자문기구의 안은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달리하자. 즉 앞으로 당장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연령층의 경우에는 부담을 조금 더 해도 상대적으로 저항이 좀 적지 않겠느냐. 이런 안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내는 돈에 비해서 받아가는 돈이 너무 많다. 단순하게 표만 생각을 해보셔도 9% 내고 소득 대체율은 40%가 넘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남는 장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 구조는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낸 만큼만 받는 방식으로 바꾸자. 이게 정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취지도 좋고 어떻게 하자는 건지도 알겠는데 구체적인 숫자가 하나도 없죠.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시를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시를 했을 때 그 예상되는 여러 가지 저항이 좀 두렵기도 했을 테고 그래서 내놓았던 시나리오가 무려 24가지였습니다. 24지 선다라는 건데 수능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5지 선다도 고르기가 정말 힘든데 24지 선다는 사실상 이거 개혁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여튼 뭐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자문위가 모수 개혁안뿐 아니라 연금 구조를 바꾸는 그런 개혁안도 이야기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라고 지금 그 고령자들에게 만 6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이 있는데요. 예. 요것도 구조를 좀 개혁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모든 노인이 아니라 그 저소득층에게 충분하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좀 대상은 줄이고 넉넉하게 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이런 그 제안이 하나 있었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공무원 연금에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형평성 논란이나 지속성 논란을 고려할 때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이거 국민연금하고 합쳐서 관리하자 이런 안을 함께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수용이 될 거냐 역시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중요한 그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앞서서 뭐 저항을 의식해서 뭐 수치로만 내놓은 그런 그렇죠. 상황도 말씀을 네. 해주셨고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 여론도 살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더 미룰 수 있는 과제도 아니고 이제는 좀 미루면 안 된다는 공감대도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연금 개혁의 골든 타임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네. 국민연금을 올해 유독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이 대체 어느 정도의 재정 상태이고 예. 어느 정도를 걷어서 어떻게 해야 유지 가능한지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 5년에 한 번 도래한 시기가 올해였는데 예. 올해 초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어떤 안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향후 5년이 더 흘러버리면 그때는 더 수습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지금은 정말 늦추지 말고 개혁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예.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전망치를 보면 앞으로 20년 안에 적자로 돌아선다. 2041년이면 적자로 돌아서고 완전 고갈 시점이 2055년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2055년이요. 2055년이면 정확히 1990년생이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에 도달하는 시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소위 뭐 M과 G는 서로 합쳐서 이야기하는 걸 싫어한다라고 하지만 MG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을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받을 수 있을지를 의심하기 시작한 딱 그 시점이기 때문에 예. 젊은 세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설득이 시작되어야 하는 게 올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나는 나중에 연금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이렇게 걱정하는 젊은 세대를 좀 이렇게 좀 다독이면서 아니면 그들을 위한 방안들을 좀 마련하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네. 복지부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기도 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답변하신 분들의 전체 국민 2,025분이 답변을 했고 20세부터 59세까지 고루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네. 거의 전 세대의 입장이 반영이 되었는데 응답자의 80% 이상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MZ세대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의 답변을 관통하는 최대 공약수는 네. 더 내더라도 확실하게 받고 더 많이 준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 응해보겠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불안한 상태로는 내기가 예. 좀 곤란하다. 이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보장만이라도 좀 된다고 좀 확신해줬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어떤 네. 경우에도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지급은 될 텐데 내가 혹여 선배 세대보다 지나치게 많은 걸 부담하고 예.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을 받을까 봐 이 부분을 우려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과 따뜻한 설득이 필요한데 지금은 사실 정부안이나 국회안이나 약간의 비겁함의 요소를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뭐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네. 더 좀 정치권이 좀 몸을 사리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이야기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네, IMF가 진단한 내용을 보면 이게 19일에 나온 연례 보고서 내용이거든요. 연금 개혁 안 하고 현재 제도를 유지하면 예. 2075년에 공공부문의 부채가 GDP의 200%까지 간다. 이거 2배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MF가 이제는 한국은 정말로 연금 개혁 시작해야 하고 솔직하게 이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 설명할 때가 됐다라고 권고합니다. 예. 뭐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항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데
물론 선거 전까지 어떤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건 조금 어렵겠죠. 아무래도. 지금 일단 24지 선다가 나왔다는 게 현재의 상황을 좀 말해주기도 하고 다만 그래도 우리가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이 그 교육이나 노동이나 연금 개혁이라는 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굉장히 어려운 대표적인 어젠더로 꼽히는데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어야 할 텐데 24지 선다 이런 건 좀 지나치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방점을 찍을 거냐, 재정 건전성이냐, 보장 강화이냐 여기에서부터 정부가 확실하게 그 원칙을 세우는 게 이번 모든 개혁의 시작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따뜻한 설득도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 정부와 정치권이 좀 당장은 혼이 좀 나더라도 국민을 위한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박연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